이럴 때일수록 네. 일부는 우리가 뚫렸다고 하고 당했다 할지라도 작은 상처면 음. 더 큰 어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의연하게 냉철하게 위협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대통령이 뭐 뭘 올려보내라 말어라 지시했다는 것만 계속 나오고 무인기 있어요. 세대 올려보내는 게 대통령 지시라는 거 아니야. 네, 대통령실이 그리고 그렇게. 그거 뼈 아픈 실책입니다. 그게요? 예.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예. 이렇게 우리 영공이 유린됐으면 이건 유엔 헌장하고 국제법을 북한이 위반한 건데 네. 이렇게 영공이 유린당한 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NSC를 열어가지고 네. 외교부를 시켜서 저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고 국제법 위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입장 발표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지. NSC가 안 열렸더라고요. 안 열렸고 정부 입장도 발표 안 됐고 오로지 군대만 군에서. 들들 볶은 거지. 군대 혼자 다 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이 안 나가고 또 통일부가 이럴 때는 또 저 북한에다가 저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안 했지. 이것도 그러네요. 안 했지. 얘기가 없네요. 그다음에 저기 국무조정실이 민항기와 선박의 안전 점검을 했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와 관계기관 간의 인터페이스 유지하고 네.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지. 이륙 금지만 했지. 그렇죠. 자, 이런 게 NSC를 안 열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하고 북의 세대를 날려보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북의 영공 침범을 항의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침범했잖아. 우리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다가 이걸 갖다가 고발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안보리 다 이걸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세계 여론을 모아가야 되는데 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같이 영공 침범한 피장파장이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야. 가서 별 실익도 없었다면 네. 그것보다는 이것을 여론화해서 전 세계를 우군화하고 여론전을 하고 이런 게 다 군사작전 이외에 우리 NSC라는 어떤 그 차원에서 네. 그 결정하고 집행했었어야 돼. 이런 대한민국 이런 세계 10위의 중견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위기 관리가 하나도 없었잖아. 그렇네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우리도 침범해 버렸으니 어찌갈게 그래. 정말 똑같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NSC를 안 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전쟁 어떻게 보면 작전 중이었다. 군사 작전 중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뭐 토론하고 회의하는 이런 것보다 바로 이제 군 관련된 회의를 열어서 대응하는 게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뭐 필요도 없었다. 예. 자, 거의 미쳤구나. 자, 그게 안 열렸기 때문에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정부 조치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북한이 저기 네. 우리나라에 뭐 공격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고 국제 여론 호소 안 할 거요? 아니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해준 게 누구요? 유엔 안보리요. 그렇죠. 국제 사회가 한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누가 우크라이나를 구했습니까? 전 세계에다가 그 국제사회 호소하니까 호소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네. 페브로프 저 디지털 혁신부 장관 부총리죠. 이분들이 그 저기 군사 작전만 지휘해 가지고 그 뭐 우크라이나가 저 나라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론전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외교와 건데. 경제와 또 어떤 그 하나의 국가의 위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은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아무 한 게 없어, 한 게. 아니 주변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프로세스가 근데 있어야 뭐 됩니다. 대통령실 분위기가 뭐 감히 누가 거기서 그걸 하겠습니까? 네. 그 저기 저녁에 그 관저에 가가지고 만찬하고 술도 좀 드셨다던데 일부 언론에는. 뭐 대통령실은 반주 없었다, 술 안 마셨다,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고 반주 없었대? 있던데. 뭐 누군 있었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어쨌든지 뭐 간에 팩트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그러는데 네. NSC 안 열고 그 짓 한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갑니까? 집에 가서 잠은 오고? 난 그게 더 신기하다는 거요. 네. 그래 내 고집대로 만찬할 거야. 그럼 만찬했다 쳐. 그랬는데 거기서 그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그 맛이 있을까?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했다는 거요. 낮에는 개를 집무실 구경시키는 애견 데리고 다니고. 그게 되냐고. 난 그게 된다는 게 더 신기한 거야. 그걸 했다는 것보다도 그게 되는구나.
그리고 다음 날은 또 그걸 꼭 실행도 못할 네. 그 말을 앞세우는 안보. 음. 그게 바로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원균의 안보입니다. 원균의 안보. 권율 도원수 보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부산을 치겠다. 이순신은 저놈은 겁쟁이다. 그래가지고 치라 그래도 안 친다. 네, 내가 네. 가겠다. 이래서 이순신 삼도 수군 통제사 박탈하고 지가 가서 보니까 이순신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권율이 더 화가 나가지고 태장 30대를 때리니까 반불구가 돼가지고 칠전양으로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을까? 전멸되고 지는 망했죠. 참수당하고. 그러니까 꼭 말로 안보를 잘하는 놈들이 있어요. 네. 말로. 그런 놈들이 실전에 가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지부터 깨져. 꼭 우리나라의 이 보수를 참칭하는 이 이데올로기를 좋아하는 안보주의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손자병법 한번 제대로 안 읽고 꼭 저렇게 말을 앞세우다가 정작 뺨 맞고 굴욕당하는 건 지들 자신이라고. 그게 천안함의 교훈, 연평도의 교훈이고 이순신의 교훈입니다. 이순신이 뭐 겁쟁이라서 내가 차분하게 대응하고 내가 적정을 관찰해서 네. 그래가지고 내가 맞는 내 작전을 하겠다. 왜 선조 임금하고 권율 장군 같은 정치인들이 뭘 쳐라 마라 압도적으로 해라 그럴 때 이순신이 어떻게 했어요? 저항했잖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조선 수군을 보존 못하면 네. 조선이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불려가가지고 곤장을 맞고 죄인으로 한양에 압송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충신입니다. 그 사람이 충신이요. 근데 저렇게 말하고 응징보복하고 뭐 확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꼭 우리가 뭐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게 바로 원균의 안보라 이거예요.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그걸 또 지금 이미 이런 걸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NSC 회 한번 해봐야 알거든 이거를. 그렇죠. NSC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대응책이 나올지 네. 얘기를 들어보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바로 강경 대응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네. 가까운 보수 정권 시절도 그렇고 다 교훈이 있네요. 그걸 다 그대로 교훈이 있죠. 살펴보고 교훈을 삼아서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네. 그러니까 드론 부대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응 훈련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평화를 쫓다 보니까 군사적인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지가 뭐 어깨 힘주고 나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뭐 할 것처럼 그러지만은 네. 그 우리 군에 대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아니 모든 대대 단위부터 연대, 사단, 네. 군단 단위까지 무인기 보급을 하고 개념 발전시키고 자체 훈련하고 지휘관한테 임무 주고 네. 다 했다고. 그래서 추적까지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장비가 전 부대에 보급된 게 아니고 네. 보니까 이게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요. 비싸구나. 이걸 국지방공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요. 네. 드론 잡는 레이더 따로 깔아야지 그거에 맞는 어떤 표적 확보해가지고 식별해서 타격까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보를 드론만 방어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도 방어할 게 많아요. 군에는 임무가 많다고. 네. 그러는데 뭐 5년 동안 훈련 한 번 안 했다. 참 지가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다 자기 같은 줄 알더라고. 난 저렇게 군을 대놓고 모욕하고 주적이 문재인 정부인가 봐.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것들 다 이제 끄집어내서 수사도 하고 그거 재판에 넘기고 그러다가 이번엔 또 국회 탓을 하더라고. 국회 탓을 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뭐 예산 통과를 네, 50% 삭감했다는데 김병주 의원이 얘기 잘 하더만요. 네. 그때 국방위 예결소기 위원장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에요. 거기가 방맹이 두드린 거요. 그리고 전전도에 2월액이 많아가지고 올해 네. 집행을 못해서 깎은 거란 말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지책임, 정부 책임이지 왜 그게 국회 책임이요? 그렇네 그것도. 갖다 붙이더라도 그러니까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윽박 지르고 탓하고 이러면서 내가 보기에 저런 네. 자가 군대
저기 앞으로 이 군사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건데 예. 앞으로 윤 대통령이 개입하는 족족 다 참사로 변질 건데 이번이 바로 그 무인기 참사예요. 무인기 참사다. 무인기 결국에는. 참사예요. 이게 왜 그러냐? 네. 나쁜 대통령 때문에 커진 거예요. 군에다가 군사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차분하게 대응하라 그랬으면 저 지경까지는 안 돼. 이번에는 아주 우리 군대의 그 허점, 대비 태세의 문제점과 한국 군대의 비합리적인 일면을 네. 북한에 다 중계 방송해줬어. 어. 대비 태세의 이 문제점을 북한에 아예 정식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다 중계 방송해주고 예. 거의 이적 행위를 한 거란 말입니다. 허허.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네. 나쁜 대통령, 나쁜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눈치 보다가 군이 마음에도 없는 과도한 대응하고 압도적 대응의 그 논리에 그 취해버린 거 아닙니까? 뭐 보여주기 했던 거 아니에요. 실제 작전을 하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무능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의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2017년에 그때 이제 성주 사드 거기 이제 촬영하고 돌아가던 무인기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 온지도 몰랐지 않냐. 근데 이번에는 추적도 했다. 그거 다 문재인 정부 때 레이더 깔고 그거 다 그때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니까 그 덕 보는 거지 뭘.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해서 그런 거다. 아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어린애 같은 수준의 얘기들을 그것만. 예. 지금 거기서 그래. 그거 뭐 어느 정부 때 그거 사고 뭐 뭘 했고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은 날밤 새는 정쟁이 되는 건데. 예. 그냥 맘대로 생각해. 맘대로 생각해. 어쨌든지 간에 개망신 당한 건 니들이야. 다실 것도 없어. 그리고 뭐 이제는 네네. 한술 더 떠서 압도적 우위의 전쟁을 준비해라.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던데. 오늘 얘기하던데.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건 국가의 대사다. 그 손자병법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